여러분들의 재정적 성공을 돕는 투자 입문 강의 제4강 가계부 작성과 통장 쪼개기입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은 부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덕목인데요. 가계부 작성과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차르트조차도 가난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생전에 굉장히 인기 있는 세계 최고의 음악가로 불린 사람이었고 공연이 정말 흥행을 하면서 한때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투자나 저축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버는 족족 모두 탕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모차르트가 수입이 불안정해지고 감소했을 때 그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월급을 압류당할 정도로 빚 때문에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끝끝내 빚을 남긴 채로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만 모차르트. 여러분들이 모차르트보다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모차르트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버는 것보다 적게 쓰기만 하면 모차르트보다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은 얼마나 많이 버냐보다 훨씬 중요한 덕목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재정 전략이란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재정 전략이고 실패하지 않는 재정 전략이라는 거죠. 자, 김승호 회장님이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5가지 단계를 소개를 하셨는데 여기서 보시면 네 번째 단계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입니다. 왜 나누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돈을 줄여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쪼개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 5단계를 잠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단순히 마음을 먹고 책상 앞에 써붙이는 건데 사실 이것이 나머지 단계보다도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먹고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 먹고 써붙이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잘라 버리셔야 되는데 신용카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심리를 악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쓰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수수료를 챙겨 먹는 그런 상품입니다. 신용카드의 장점을 얘기한 사람들은 실적을 채웠을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혜택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것은 정말 많이 쳐줘도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됩니다. 몇만 원이 안 될 거예요. 그 혜택으로 인해 얻는 이득은. 하지만 신용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낭비하는 돈은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될 겁니다. 왜냐? 신용카드는 여러분들이 돈을 언제 썼고 무엇에 쓰는지를 알기 어렵게 하고 그리고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내는 돈이므로 돈을 함부로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다 잘라버리는 걸 김승호 회장님께서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통장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1,000만 원부터 모으게 되면은 그 다음 1,000만 원이 더 빨리 모이고 그 다음 1,000만 원이 더 빨리 모여서 기대보다도 훨씬 더 빨리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소개하신 통장 쪼개는 방법은 통장을 네 가지로 나누는 것인데 먼저 월급이 들어오는 급여 통장을 있을 것이고 그 급여 통장에서 고정비, 생활비, 그리고 저축으로 나눠서 세 개의 통장에 돈을 다 바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는 들어오자마자 0이 되게 만들고 나머지 세 개에서 돈을 나눠서 쓰는 거죠. 여기서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만 사용하고 추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통장 쪼개기 응용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구체적인 금액들은 예시니까 이 금액보다는 통장들의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0만 원을 적어놨는데 대한민국 상위 50%의 월급이 2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300만 원이면 약간 많이 잡은 거긴 합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은 고정 지출입니다. 여기에는 월세, 통신비, 교통비, 대출이자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이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첫 번째 통장에 내가 얼마를 넣을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소비 통장입니다. 여기는 90만 원 정도 넣었는데 약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밥을 사 먹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그때그때 사용하는 돈이 소비 통장입니다. 세 번째는 경조사비 통장인데요. 이 통장에 한 달에 10에서 20만 원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결혼식에 가거나 장례식에 가거나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거나 이렇게 할 때 풍요롭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조사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는 걸 제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꿈 통장인데요. 여기에도 수입의 일부분을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경험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유명한 초밥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다 하면은 그 로망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어차피 존재하는 건 현재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이렇게 통장을 쪼개고 하는 이 모든 노력도 현재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발전하고 있고 미래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현재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그런 걸 하는 것이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현재 나의 로망을 이루고 또 나아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내 삶의 영역을 늘리기 위해서 이 꿈 통장에 돈을 일부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비 통장인데요. 여기는 소비 통장에서 정말 예기치 못하게 내가 돈을 더 쓰게 되었을 때 이때 이 예비 통장에서 일부분 돈을 옮겨서 소비 통장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승호 회장님은 절대로 소비 통장에 돈을 더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저희는 예비 통장을 따로 둬서 예상치 못한 경우가 생겼을 때 소비 통장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돈이 남을 경우에는 저축 투자 통장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알차게 쓰고 남은 돈은 저축 투자 통장에 넣으셔서 이 돈은 뭐 적금을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도 있고 하시는데 그 목표는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저장이라도 해서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통장 쪼개기 방법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또 각 항목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결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급여가 들어올 때마다 그 돈을 모든 이 통장에 나눠서 급여 통장은 영원으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통장 쪼개기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정비를 알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고정비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가계부를 쓰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계부를 안 써도 알 수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은행이나 카드사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뱅크 샐러드 앱을 저는 사용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정비 항목으로 주거비, 월세나 관리비, 그리고 교통비, 통신비, 대출이자 그 외에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구독료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된 돈들을 하나의 고정지출 통장에서 나가도록 설정을 하셔야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축을 할 때 세 달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상환하는 것보다 일정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 더 우선시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출이자가 너무 높은 뭐 15%, 20%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하라면은 저는 대출 상환보다 현금을 먼저 보유하는 걸 중시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금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가격이 막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리고 환금성이 좋고 그리고 이자까지 지급되는 미국 단기채 ETF를 현금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SGOB ETF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현금을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장점이 모든 면에서 지금은 적금보다 좋습니다. 적금보다 이자율이 높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이죠. 지금 이자율이 한 5%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돈을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GOB라는 ETF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현금을 일정 금액 모은 후에 나머지 금액을 대출을 갚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돈을 다 대출을 갚는 데 사용을 하고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돈을 써야 하거나 그럴 때 급하게 적금을 깨거나 뭐 아니면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더 비싼 대출을 급하게 찾으려는데 막 안 찾으면 얼마나 멘탈이 붕괴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세 달치 생활비 정도를 비상금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로 투자를 하건 대출을 갚는 것.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통장에 95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9,5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할 때 누가 더 돈을 아끼고 더 열심히 모을까요? 아무래도 9,5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억 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 열심히 돈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그것이 필수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모차르트처럼 돈을 많이 벌고도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수입 범위 내에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통장도 쪼개고 고정비를 알아내서 비상금도 보유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꿈 통장을 만드셔서 이 꿈 통장에 있는 돈만큼은 현재
내 행복, 그리고 내가 더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나의 로망을 충족하기 위한 돈은 일정 금액은 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GOV ETF도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 관심 있으시면 좀 알아보셔서 현금을 여기에다가 보유하시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